경제 흐름과 여러 경제 정책들 또 돈이 되는 정보까지 모아서 전해드리는 경제 모아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우성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3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벌써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일부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올랐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테마주들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보면 상식밖인데요. 대선 주자의 고향에 있는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기업 대표 이름이 같은 성이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해당 정치인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가치나 실적과 관계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급등락을 반복했고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낙폭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일부 정치 테마주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자 대주주들이 매도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를 얼마나 사는지 구체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비투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위해서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요. 네네.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면 연초에 15조 6천억 원에서 4월 초에는 17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서 1조 원 정도 줄었는데요. 네. 빛을 내 주식을 산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단타족이 몰려서 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데요. 네. 투자자들은 기업 자체의 성장 가능성과 실제 가치,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문 듣고 샀다가 손실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해야겠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미국 투자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투자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등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런 압박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 역시 미국 투자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수출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수출 강국인데 앞으로 좀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지금처럼 가다가는 좀 심하게 말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돈을 벌면 당연히 해외에 재투자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국내 고용 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넥스트 산업마저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을 더욱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난해 기준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3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2,400여 곳에 달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미국 투자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투자나 구매를 하겠다고 발표한 금액만 5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늘리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또 타격을 바로 받게 되잖아요. 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영향을 크게 받겠는데요. 네, 이미 지난해부터 대구 산업계는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하는 산업단지마다 공장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한 제조업체는 2,000곳 정도인데요. 2022년과 비교하면 17%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수주 물량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최근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30% 가까이가 수주 물량 감소라고 답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답변은 53%로 절반을 넘었고요. 네. 좋아졌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벌써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고 이제 제조업 침체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뭘까요? 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나는 국내 회기 투자 정책, 즉 리쇼어링 정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들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으로 되돌아온 기업을 보면 대구는 10곳에 불과해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고요. 경북도는 24곳에 달해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외국으로 갔다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이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로 복귀한 유통 기업은 총 146개로 집계됐는데요. 네. 연평균 약 20여 곳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하지만 매우 저조한데요. 일본은 매년 약 60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하고 있고 미국은 한 해에만 1,800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 유치를 두고 지역 간의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은 뭔가요? 네, 이제 노동 집약 중심의 단순 제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많은데요. 네.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생산 공정에 결합해서 공장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정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도 높아지고요. 해외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인 겁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위해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책 활용을 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업부가 주관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서 인공지능과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같이 유망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대구 경북은 상하견이 함께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양팔 협동 로봇이나 자율 주행 로봇 등을 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침체된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의 산업구조 개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는 지금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 시정 6대 핵심 과제를 간략히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데요. 영어권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를 보통 X로 표기하기 때문에 네. AX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을 뜻하는데요. 인공지능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에 AX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서 관련 부처 협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제모아 오늘은 희비 엇갈리는 정치 테마주와 함께 대구 경북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우성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